지난 방학 때 생겼던 잊지 못할 추억 이야기입니다. 저는 현재 29살이고 아직도 대학생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늦게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남들이 대학교 입학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저는 군입대를 하여 얼마 되도 않는 군인 월급도 모으고 전역 후에도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해가면서 학비를 모아 결국 늦게나마 원하던 대학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아르바이트 경력 때문인지 그 어떤 일을 해도 거의 다 해본 일이라 대학 생활을 하면서 돈이 필요할 적에는 정말 아무 곳에서나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정말 그 어떤 일이라도 시켜주면 그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었죠. 대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공부에 열중하고 싶기는 했지만 안타깝게도 집안 형편은 계속 나아지질 않아서 아르바이트를 쉴 수가 없었습니다. 덕분에 29살이 되도록 여자 경험 한 번 없는 총각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도 탈출할 수 있었는데 일터에서 만난 40대 유부녀와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그 당시 모자란 학비 덕분에 아르바이트로 평일 저녁과 주말에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큰 식당이다 보니 일하는 분들도 정말 많았죠. 저는 들어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여태까지 쌓아온 알바 경력 덕분에 이 일 저 일 전부 다 도맡아서 하게 되었어요. 특히나 여름은 한참 성수기 때라서 일손이 모자란 식당에서는 대규모로 아르바이트를 추가 채용을 했습니다. 저는 경력을 인정받아 새로 채용한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교육을 담당하게 되다 보니 방학 동안만 잠깐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는데도 매니저라는 직책을 받았습니다. 내키진 않았지만 돈을 더 준다니 그냥 했습니다. 하지만 성수기에 가게는 사람들을 가르쳐주면서 하기엔 정말 바빴습니다. 회전이 중요한 바쁜 식당이었기 때문에다가 교육이라고 포장했지만 완전히 다 배우고 나서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장사를 하면서 이것저것 가르쳐줘야 했기 때문에 가끔은 2사람, 3사람분의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제 정신이 쏙 빠지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건 홀서빙을 담당하던 그녀였습니다. 나이는 40살, 저보다 10살이 넘게 차이가 나는 그녀였지만 처음 일하는 사람이라고 출근한 날에 찾아와 인사를 나누게 되었을 때 저와 나이 차이가 그만큼이나 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그도 그럴 것이 처음 가게 안으로 들어올 때 아줌마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화려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화장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도 얼굴엔 나이가 들어 보이는 모습이 하나도 없었고 단 하나 웃을 때 입가 주변에 생기는 팔자주름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너무 자연스러운 보조개같이 보였으니까요. 홀서빙 일이 안 어울릴 것만 같은 모습에 저도 속으로 저분이 홀서빙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역시 이런 일을 해보는 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예 일이란 걸 해본 적이 없는데 둘째가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생활비가 조금 모자라게 되어서 일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더라고요. 저야 철들 무렵부터는 이런 일 저런 일 다 해봤기 때문에 비록 또래 여자친구나 캠퍼스에서 만나는 나이 어린 여자들과는 잘 친해지진 못하더라도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일터에서 만난 사람들하고는 쉽게 친해지는 능력 같은 게 있어서 그 당시에 새로 일을 시작한 사람들하고는 순식간에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녀와도 처음에는 서먹서먹했는데 성수기가 막 시작되기 직전 가게가 아직 조금 여유가 있는 시절에는 이것저것 알려주면서 하다 보니 금방 친해지게 되었어요. 조금 친해졌다고 은근슬쩍 저에게 말을 편하게 놓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아르바이트긴 하지만 당시 직급상 매니저였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순진무구한 눈으로 저를 이름으로 부르는데 미모 때문에 마음이 두근두근했기 때문일까요? 그런 서글서글함이 저보다 나이가 10살이나 많은 유부녀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귀여웠습니다. 그렇게 알게 모르게 그녀의 매력에 흠씬 빠져들고 있었던 것 같네요. 그녀와 같이 일을 한 지 2주째쯤 되었을 때 그날은 성수기가 시작되기 몇 주 전이었는데도 엄청나게 바빴습니다. 이래저래 그날 하루를 정신없이 넘기고 전부 다 녹초가 돼서 마감을 하고 퇴근을 하는데 그녀가 포옹을 해주더라고요. 뜬금없기는 했지만 뭐 별다른 이유가 있겠나 싶어서 그냥 고생했다는 의미로 해준 포옹인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날을 시작으로 퇴근할 때만 되면 매번 계속해서 포옹을 해줬고 일하는 도중에도 가끔씩 안 바쁠 때 눈이 마주치면 쪼르르 다가와서 살짝 포옹을 해주고 가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스킨십이 자연스러운 분이구나 했습니다. 성수기가 시작되기 막바로 전주에 열심히 해보자는 의미로 단합 회식을 했습니다. 회식이 다 끝나고 알딸딸하게 취해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녀가 이번에도 저에게 포옹을 해주면서 이번에는 제 볼에 뽀뽀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집에 오면서도 자꾸 그녀 생각에 집에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그녀가 술 취하면 아무한테나 뽀뽀를 해주는 그런 술버릇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다음 날은 그녀가 쉬는 날이었는데 자꾸 일하면서도 그녀가 생각나고 안 보이니까 아쉽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날 그녀가 출근을 했는데 괜시리 오늘은 그녀가 또 키스를 해줄까? 일하는 내내 상상이 되고 설레더라고요. 역시나 그날 퇴근길에도 그녀는 제게 가벼운 포옹을 건네며 이마에 살포시 키스를 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일하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말이죠. 집에 가는 길 내내 곰곰이 생각해보니 혹시 그녀가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한껏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마침 저녁에 집에 돌아와 TV를 보니 유부녀의 로맨스를 담은 재연 프로그램이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제 이야기인가 싶어서 그날은 혼자서 부푼 마음에 밤새 달아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미모가 출중한 그녀였는데 그러고 다음 날부터는 일하는데 그녀가 더욱 더 이뻐 보이더라고요.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일하면서도 아직 20대인 제가 애 둘 딸린 유부녀에게 감정을 품는 게 정상인가 싶으면서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는 그녀가 저에게 포옹이나 키스를 해주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별 뜻 없이 한 걸 수도 있는데 줄어드는 스킨십에 아쉬운 기분이 크더라고요. 틈만 나면 그녀가 있는 곳을 흐긋거리면서 언제쯤 포옹해주나 기대하고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녀가 저를 일부러 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마음에 이렇게 불을 질러놓고 이래도 되는 건가 싶어서 몇 일이 지난 다음에 그녀를 창고로 데려가서 오늘도 포옹 안 해주는 거예요?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녀가 깜짝 놀라는 듯이 표정을 짓더니 이내 얼굴에 뭔가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고 저를 아래서 위로 올려 쳐다보더라고요. 한쪽 입술을 꽉 깨물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그래서 섭섭했어요? 라고 존댓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반응을 기대했던 게 아닌데 의외의 대답을 하는 그녀를 보고 깜짝 놀랐죠. 저는 무슨 용기가 났는지 그런 그녀의 대답을 듣고는 섭섭했어요. 그러니까 더 자주 안아주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돌아온 그녀의 반응은 더욱 더 의외였습니다. 이건 매니저로서 하는 말인가요? 아니면 남자 대 여자로 하는 말인가요? 그녀가 말하는 의도를 도무지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자 대 여자면 부담스러워서 안 해주는 거고 아르바이트라지만 직장 상사가 시키는 일이라면 하겠다는 뜻인가 싶더라고요. 괜히 그녀의 행동에 쓸데없이 의미 부여해서 제가 오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기 시작했어요. 저도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네, 저를 매일매일 안아주시는 게 오늘부터 해야 될 일이에요.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녀는 제 대답에 침을 꿀꺽 삼키더니 한껏 상기된 얼굴로 알겠어요. 시키는 대로 할게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을 듣고 나니 뭔가 뻘쭘하고 부끄러워져서 그럼 이따가 볼게요. 라고 말하고 등을 돌렸는데 그녀가 뒤돌아선 저를 뒤에서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어찌나 세게 안았는지 등 뒤로 그녀의 감촉이 있는 그대로 전해져 왔어요. 당황해서 그런지 온몸이 뜨거워져서 그녀를 그대로 느끼고 있었는데 한참 기분이 좋아지려는 순간에 그녀가 저를 안고 있던 손을 놓았습니다. 왠지 파르르 떨고 있던 것 같은 그녀를 보니 약간 승리의식 같은 뜨거운 마음이 몸속 깊은 곳에서 차올라 오더라고요. 그녀에게 잘했어요. 라고 말하고 그날은 들뜬 채로 일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퇴근 후 다른 직원들이 돌아가는 것을 다 보고 저도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녀가 제 옆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뭐 하고 있어? 라는 제스처를 취하곤 팔 한쪽을 살짝 들었는데 그 모습을 보더니 그녀가 쪼르르 뛰어와서 제 팔 안쪽으로 쓱 안겼습니다. 10살이나 연상의 여인이 제가 시키는 대로 부를 때마다 와서 껴안아주는 기분. 아실만한 분은 몇 명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퇴근 시간에는 매번 다른 사람들이 갈 때까지 저를 기다렸다가 저를 껴안아줬고 일하면서도 보는 눈이 없을 때마다 저는 그녀가 저에게 진한 포옹을 하도록 했습니다. 대학교로 돌아가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여름밤이었습니다. 일터의 성수기도 끝났고 애초에 성수기 동안만 단기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하게 된 사람들도 일터와 이별할 때가 되었죠. 사장님이 올여름 고생했다면서 이번엔 가게 밖으로 나가서 전 직원 회식을 했습니다. 저만 20대고 나머지는 저보다 훨씬 연배가 많은 어른들이었죠. 저 빼고 다 터울이 비슷하니 술자리에서 다들 즐거워 보이더라고요. 저는 혼자 구석에서 술만 조금씩 마시고 있는데 그녀가 제 옆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무언가 바라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신호를 보내는데 보는 눈이 많은지라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타이밍만 노리면서 1차 회식을 하다 보니 어느덧 사람들이 술에 많이 취해서 2차로 노래방으로 옮기게 되었죠. 노래방에 도착하니 문득 드는 생각이 어차피 저도 단기로 일하는 사람이고 같이 그만두는 마당에
더 이상 매니저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젠 막내의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흘러나오는 노래가 트로트든 블루스든 분위기를 띄워준다고 탬버린만 쉬지 않고 흔들어댔습니다. 그녀는 제 옆에 착 달라붙어서 앉아있는데 사장님까지 계시고 보는 눈이 많으니 대놓고 그녀와 즐길 수는 없고 탬버린 소리가 끊기면 괜히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고 그래서 왼손으로는 그녀의 뒤를 붙잡고 반대쪽 손으로 탬버린만 흔들어댔습니다. 회식 자리 내내 그러고 있으니 팔뚝이 다 아프더군요. 무언가 아쉬워하는 그녀의 눈빛이 애처로워 보였지만 사람이 많은지라 뭘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찌저찌 회식이 끝나고 그녀와 드디어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녀에게 집까지 바래다 준다고 하고 그녀와 나란히 걷고 있었죠. 걸으면서 그녀에게 조심히 말을 꺼냈습니다. 여름 아르바이트가 끝나도 그녀와 인연을 계속해 나가고 싶었어요. 혹시 그동안 제가 일하면서 막대한 부분이 기분이 안 좋았다면 사과하고 싶다고요. 유부녀인 걸 알지만 그래도 좋은 기억으로 남고 싶고 앞으로도 기회가 닿으면 가끔 봤으면 좋겠다고 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제 말을 듣더니 정색을 하면서 그게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그녀는 이어 말하길 제가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 더 매력적이니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제가 일터에서 그녀의 실수를 나무라고 이것저것 가르쳐주며 그녀를 리드해줄 때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은 기러기 아빠로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고 있는데 둘째가 학교에 갈 나이가 되고 하니 모자란 생활비에 시국이 시국인지라 남편도 거기서 힘든 상황이라고 해서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고자 시작한 알바였다고 합니다. 남편은 자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한 사람이었는데 정말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해요. 아무튼 그러다가 저를 만났고 제가 그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하는 모습이 너무 터프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는 남편보다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하라며 단호하게 행동하는 저에게서 더 매력을 느꼈다고 말이죠. 그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인지 그녀에게 그렇게 매력적이면 지금 나한테 뽀뽀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녀는 술에 취해서 그런 건지 얼굴이 붉어지더니 까치발을 들어서 제 볼에다가 뽀뽀를 하려고 하더군요. 그녀는 저를 거부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를 더욱 더 막 다뤄줘 라고 말하며 제 마음에 불을 지펴왔어요. 그렇게 그날 밤 저는 그녀와 연인 같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정말 너무나도 뜨겁게 불에 타올랐죠. 그녀가 유부녀인 건 저에겐 더 이상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저의 관계가 그렇게 오래가진 못했어요. 아르바이트가 완전히 끝나고 저는 학교로 돌아가고 그녀는 일하는 곳에 남아 일을 계속 해왔는데 오히려 그녀를 애인으로 대해준 게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막 대할 수 있는 직책이 사라진 저는 그녀에게 더 이상 매력적인 남자일 수가 없었죠. 그렇게 만남을 유지하던 어느 날 그녀는 남편에게 죄를 짓고 있는 것 같다며 저에게 이별을 고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다시 성수기를 맞아 그 식당에서 단기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께도 물어봤지만 제가 그만두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그녀도 그만뒀다고 말할 뿐 아무 소식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짧지만 저의 첫 번째 로맨스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직도 정말 순종적이었던 저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연상의 그녀가 가끔은 생각나네요. 지루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이 있다면 또 사연 적어 보내도록 할게요. 최근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하는 바람에 조언을 구하고자 사연을 보냅니다. 저에게는 사귄 지 2년이 넘은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친한 친구의 아는 동생이었는데 우연히 친구를 따라 술자리를 나왔다가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 후로는 제가 열렬히 구애한 끝에 사귀게 되었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이 여자다 싶었어요. 제 이상형이 박보영이거든요. 근데 정말 박보영처럼 작고 아담한 체구에 쌍꺼풀이 없음에도 큰 눈, 하얀 피부, 동글동글한 코, 그냥 모든 게 다 예뻤습니다. 여자친구랑은 4살 차이인데 처음 만났을 때 여자친구는 아직 대학생이라 직장인인 제가 나이도 많고 어려웠었나 봐요. 조금 거리를 두는 듯 했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는 것처럼 저는 제 여자친구의 일상에 조금 다가갔고 마침내 제 여자친구도 저를 좋아하게 되면서
우린 사귀게 되었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상형인 여자와 사귄다는 건 정말 큰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완벽한 제 여자친구에게 해서는 안 될 크나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자친구랑은 큰 다툼 없이 예쁘게 잘 사귀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대학을 졸업 후 곧 취업을 했는데 회사 생활에 적응이 어려웠는지 그만두고 최근에 좀 더 좋고 큰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어 힘들지만 열심히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일을 시작한 후로는 대학을 다닐 때보다 서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지만 이건 우리에게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보고 싶은 마음만 일으킬 뿐 서로에게 질리거나 권태기가 온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문제는 여자친구가 새로 입사한 회사 때문에 여친의 친언니와 함께 살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친의 언니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큰 항공사의 승무원으로 그 직업에 걸맞게 늘씬하고 세련되게 생겼어요. 둘이 친자매라지만 정말로 느낌은 정반대였습니다. 제 여친이 토끼 같은 느낌이라면 여친의 언니는 요염한 고양이 같았어요. 여친이 지금 여친의 언니와 함께 사는 집은 제가 사는 곳과는 정반대에 위치하는 바람에 왕복 1시간 반이나 걸려요. 저는 항상 데이트 후에 여친을 집까지 데려다 주는데 이사한 후로는 저도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트 후에 여친을 따로 데려다 줄 필요 없이 서로에게 편하게 여친의 집에서 데이트를 하고는 했어요. 투룸이라 여친의 집에서 자주 자고 가기도 했습니다. 여친의 언니는 비행날이 많아 자주 집에 있지는 않았고 여친의 언니가 종종 집에 있을 때면 같이 밥을 먹거나 영화를 보는 등 셋이서 잘 놀곤 했어요. 여친의 언니는 성격이 시원시원해 저를 편하게 대하더라고요. 동갑이라 더 편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친구처럼 곧잘 놀고는 했습니다. 문제의 사건이 일어난 날이었어요. 저와 제 여친은 여느 때처럼 업무를 하면서 문자를 주고받는데 여친이 사진을 한 장 보냈더라고요. 점심엔 뭘 먹었는지, 오늘은 뭘 입었는지 자주 사진을 찍어 보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사진을 봤는데 세상에 승무원 유니폼을 입은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코피가 쏟아지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예뻤어요. 어때? 언니 거 입어봤는데 잘 어울려? 대박! 수진아, 너무 예뻐. 진짜 최고야. 오빠가 좋아할 것 같았어. 오늘 언니 늦게 온다던데 집으로 올래? 남자라면 다 있는 로망 아닙니까? 점심부터 흥분돼서 이리고 나발이고 그냥 여친에게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웬걸? 거래처에서 주문을 늦게 하는 바람에 야근 아닌 야근을 해야 했어요. 여친에게 조금 늦게 끝날 것 같다고 말하니 자기도 친구 만나러 잠깐 나왔는데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우울해해서 조금 걸릴 것 같다며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일을 마치고 여친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주차를 한 뒤 여친한테 전화를 했지만 받질 않았어요. 나갔다 와서 씻고 있나 생각을 했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여친이 불을 끈 채 침대에 누워있더라고요. 기다리다 잠들었나 싶어서 가까이 가니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누워있더라고요. 절 기다리다 살짝 잠든 건지 자는 척 하는 건지 엎드려 누워있었습니다. 승무원 유니폼을 입은 여친을 보자
가슴이 두근거렸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고 있는 여친 옆에 누워 뒤에서 꼭 껴안았습니다. 여친도 좋은지 좀 더 몸을 제게 바짝 기대더라고요. 그런 그녀에게 입을 맞추기 위해 그녀의 얼굴을 돌려 잡았는데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제가 안고 있던 사람은 여친이 아니라 여친의 언니였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 멈추자 여친의 언니는 오히려 먼저 제게 입을 맞춰왔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했지만 여친과는 다른 여친의 언니의 입맞춤 실력에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여친이 없는 동안 여친의 언니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러 버렸어요. 일을 끝낸 후에 여친의 언니는 오랜만에 해서 좋았다며 근데 이제 곧 동생이 올 테니 넌 가보는 게 좋겠다고 말하며 욕실로 들어갔어요. 전 심란한 마음을 뒤로한 채 도망치듯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여친에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여친은 친구가 너무 울어서 빨리 올 수가 없었다며 이제 집에 가고 있다고 미안하다고 많이 기다렸냐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여친의 전화가 계속 오길래 피곤해서 퇴근 후 집으로 바로 왔다고 걱정 말라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죄책감에 도저히 여친의 전화는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한 일주일은 그냥 문자만 하며 여친을 피해 다녔습니다. 갑자기 이러니 당연히 여친도 속상해 하더라고요. 여친을 어떻게 대할지 몰라 무작정 피하기만 했더니 여친이 결국 회사 앞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동안 걱정이 많았는지 얼굴이 헬쓱한 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근처 카페에 들어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친은 자기에게 실증이 난 거냐며 울먹이며 말하는데 그 모습에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하지만 여친의 언니와 있었던 일을 절대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집안에 힘든 일이 있어서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했다며 걱정시켜서 미안하다고 여친을 달랬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여친을 만나 화해의 키스를 하고 여친을 집으로 데려다 줬어요. 여친이 잠시 들어와서 언니랑 인사도 하는 겸 쉬고 가라고 했지만 피곤하다며 거절했습니다. 여친의 언니를 만나는 것도 그 집에 다시 들어가는 것도 다 두려웠어요. 혹시라도 여친이 여친의 언니와 제 사이에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기라도 하는 날에는 전 여친을 잃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후로는 여친을 집까지 데려다 주기만 할 뿐 절대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피곤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었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여친을 데려다 주는데 마침 여친의 언니도 집에 들어가는 길이라 마주쳐 버렸어요. 퇴근길인지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그날이 생각나서 아찔했습니다. 여친의 언니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제 반응이 재밌는지 운전석에 더 가까이 다가와서 제게 인사를 건네더군요. 그렇게 서둘러 여친을 내려주고 여친과 여친의 언니가 집에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여친 언니의 뒤태가 더 눈이 가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여친 언니는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 않은 건지 전 미칠 것 같은데 저 혼자만 깊은 고민을 한 것 같아 김이 빠지기도 하더라고요. 아무렇지 않은 여친 언니를 보니 저도 그냥 없었던 일로 생각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전처럼 지내도 되는 거겠죠? 안녕하세요. 60 넘은 호래비입니다. 참, 자식들이랑 며느리 보기 너무 남사스러운 일이 생겨 미치겠네요. 저는 공무원 생활을 했고 지금 정년퇴직 후 연금 받으며 건물에서 나오는 세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슬하에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살고 있는데 다들 커서 시집장가 가서 잘들 살고 있습니다. 집사람은 내 나이 50쯤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정말 급작스레 찾아온 암이었고 이미 사기 진단을 받아 손 쓸 방법도 없이 암 판정받고 3개월 후 제 곁을 떠났습니다. 진작에 관심 좀 갖고 더 잘해줄 걸 후회가 되더라고요. 참, 공무원 월급 얼마 안 되는 걸로 애들도 번듯하게 똑똑하게 잘 키우고 재테크해서 돈 불려 건물도 사고 똑 부러지고 살림 하나는 끝내주게 하는 아내였는데 본인한테는 돈 한 푼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허망하게 하늘나라로 가버렸네요. 가장 후회되는 게 있다면 젊었을 적 예쁜 모습도 많이 담아주고 여행도 같이 많이 다닐 걸 후회가 남네요. 그저 내 할 일 열심히 하고 돈만 벌어다 주면 내 도리는 다 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지난 날을 반성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집사람을 떠나보내고 자식들이 걱정이 되는지 번갈아가며 집에도 자주 들르고 딸이랑 며느리가 반찬도 해다주고 살뜰히 챙겨주었어요. 늙은이 챙기기 다들 사는 게 바빠 힘들 텐데 이렇게 챙겨주니 고마웠습니다. 아들은 자기가 모시고 살겠다며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는데 그게 어디 쉽나요? 며느리도 저를 많이 챙기고 잘해주는 걸 알지만 같이 살게 되면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더 늙어서도 니들한테 신세 안 지고 요양원 가서 살 거니 내 신경 쓰지 말고 살라고 했습니다. 같이 안 산다고 해서 그런지 더 자주 찾아오고 같이 저녁을 먹고 가고 그랬어요. 그 마음이 참 고마웠죠. 그러다 빌라 한 곳 세입자가 계약이 만료되어 나간다고 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는데 부동산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사람이 참 싹싹하고 예의도 바르더라고요. 좋은 집에서 좋은 기운 받아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처음 본 날부터 본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뭔가 사연이 많은 여인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오는데 그 여인이 저를 불러 세웠어요. 사장님, 저랑 커피 한잔 하실래요? 나랑 커피요? 괜찮수다. 그러지 말고 제가 사드릴게요. 이렇게 좋은 집 싸게 내주셔서 감사해서 그래요. 늘 지루하고 똑같던 일상이었는데 커피를 마시자고 하는 여자가 있으니 혹해서 그럼 한 잔 마시러 가보자고 했습니다. 근처 카페에 가서 차 한잔하며 얘기를 나눴는데 아까보다 더 자세히 본인에 대해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은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하고 혼자 지낼 생각하니 막막했거든요. 근데 좋은 집 싼 가격에 월세 내주시고 이 집을 본 순간부터 뭔가 제가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희망 같은 게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그렇더라고요. 이전 세입자분이 굉장히 잘 돼서 나갔다면서요? 맞아요. 그 청년이 시험 합격해서 변호사가 된다지 아마. 저도 앞으로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네요. 사장님이 아빠 같고 너무 편해서 저도 모르게 자꾸 얘기를 하게 되나 봐요. 어릴 적에 부모님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시고 친척집에 얹혀 살면서 눈칫밥 먹으며 살았거든요. 제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한 걸까요? 여인의 말을 듣는데 우리 며느리 또래 같은데 참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곧 좋은 날이 올 거라며 위로를 해주었지요. 그러다 그 여인이 종종 이렇게 얘기하며 지내도 괜찮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힘들거나 그러면 언제든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그 여인은 앞으로 같이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가끔씩 소주 한 잔도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젊은 친구를 하나 사귄 느낌이었어요.
내가 혼자 있는 걸 아니 반찬도 해다 주고 가끔 집에 와서 살림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괜찮다며 한사코 거부했지만 자기가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라며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쯤 친구처럼 지내는 관계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뭔가 사귀는 연인들이 할 법한 스킨십을 살짝씩 해온다던가 그랬어요. 이 여인이 나를 남자로서 보는 건가 하는 생각에 빠졌을 때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술 한잔을 하다 나를 남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소주를 둘이서 3병쯤 마셨을까요? 취해서 그런지 평소보다 스킨십이 더 많아졌고 저도 술 기운을 핑계로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여인은 저에게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더라고요. 영감님은 나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긴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지. 정말 좋은 친구, 그게 다예요? 그러면서 제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집사람과 사별하고 얼마 만에 여자와의 입맞춤인지 정신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 여인은 더 적극적으로 내게 다가왔고 여인의 주도하에 우리는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술이 깨고 정신을 깨보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아차 싶었어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이 여인과 뭘 어찌하자고 이런 짓을 했는지 아차 싶더라고요. 영감님 일어났어요? 잘 잤는가? 영감님이랑 이렇게 안고 있으니까 너무 좋다.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얘기를 하니 자기를 가지고 논 거냐며 엉엉 울더라고요. 자기는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런 건데 나는 그런 게 아니었냐며 우리가 여태 함께 밥 먹고 술도 마시고 진솔한 얘기도 하고 그랬던 건 도대체 뭐였냐며 울었습니다. 저는 당황을 했고 나를 사랑한다는 이 여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지요. 그러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며느리가 친정에서 게장을 보내줬다며 집으로 가지고 찾아왔어요. 여인이 일 마치고 저녁에 집에 온다고 했는데 며느리가 와 있으니 다음에 오라는 얘기를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좋아하시는 간장게장이에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그이도 일 끝나고 여기로 바로 오기로 했어요. 간장게장이 실하니 맛있겠네. 내가 알아서 챙겨 먹으마. 집에 가서 애들이랑 아범이랑 먹어. 애들은 친구들이랑 저녁 먹고 학원 간대요. 오랜만에 아버님이랑 저녁 먹고 가려고요. 며느리를 돌려보내려던 찰나 여인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영감님, 저 왔어요. 참 난감하게 됐구나 생각을 하던 중에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야? 미진이 네가 왜 여기 있어? 어머, 선미야. 둘이 아는 사이니? 제 친구예요, 아버님.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친구라고? 많이 놀랐지? 실은 우리 좋은 마음으로 만나고 있는 사이다. 참, 얘기하려고 했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남사스러워서 말을 못했다. 네? 그게 무슨... 김미진, 네가 얘기해봐. 지금 이거 무슨 상황이야? 선미야, 그게 우연히 영감님 만났는데 어쩌다 보니 서로 마음이 맞아 이렇게 됐네. 너희 시아버지인 줄 정말 몰랐어. 아버님, 죄송하지만 저 이 만남 절대 반대예요. 아버님, 쟤랑 만나시면 안 돼요. 시우어머마, 나도 안다. 네가 뭘 걱정하는지. 아무래도 우리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더군다나 시우어멈 친구라니. 나도 놀랐는데 너도 많이 놀랐을 거야. 그래도 집사람이랑 사별하고 처음으로 좋은 마음 가지고 만나는 사람이다.
너네만큼 나 잘 챙겨주고 위해주는 사람이야. 김미진, 너 우리 아버님한테 일부러 접근한 거지? 우리 아버님인 거 알았잖아. 내 프로필 사진이 가족 사진으로 되어 있는데 네가 몰랐다고? 어머 얘, 나 정말 몰랐어. 그래, 우리 그냥 빌라 세입자로 와서 부동산에서 처음 만난 거야. 아버님, 이런 말 정말 죄송한데요. 제 일부러 아버님 재산 보고 접근한 거 맞아요. 제 바람나서 남편한테 쫓겨났고요. 제가 한번 아버님 얘기한 적 있어요. 나이도 있으시고 해서 모시고 살고 싶은데 아버님이 불편하신지 싫어하신다고요. 연금이랑 건물 있으시니 노후 걱정은 없는데 그래도 옆에서 같이 살면서 챙겨드리고 싶은데 마음처럼 쉽지가 않다고 얘기했던 적 있거든요. 어쩐지 그때 어디 건물인지 꼬치꼬치 캐묻고 요즘은 시아버지들도 혼자 살고 싶어 하지 며느리랑 같이 안 살고 싶어 한다고 하더니 너 이래서 그랬던 거니? 잠깐, 그게 무슨 소리냐? 바람을 펴서 이혼을 당하다니. 남편이 바람 폈다고 하지 않았어? 뻔뻔하게 잘도 거짓말했구나.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녀서 이혼당해놓고 뭐? 남편이 바람을 펴? 아 진짜 좀 더 뜯어먹고 걸렸어야 됐는데 짜증나게. 쓸데없이 왜 이렇게 집에 자주 오고 난리야. 아니 미진아, 이게 지금 무슨 얘기야. 다 들어놓고 뭘 물어요 영감님. 돈 많다길래 돈 좀 팍팍 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괜히 시간 낭비만 했네. 그러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야, 너 거기 안 서? 며느리는 흥분을 해서 큰 소리를 냈어요. 저는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 늙은이를 사랑하는 젊은 여자가 어디 있다고 혼자 착각 속에 빠져 며느리한테 이런 꼴을 보이는지 어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어요. 며느리는 다른 식구들한테는 비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며느리한테 고마우면서도 창피하고 미안했어요. 며느리는 그런 내 마음을 알았는지 더 이상 얘기를 안 꺼내고 평소처럼 대해줬습니다. 참, 다 늙어서 이게 무슨 일인지 앞으로 사람을 평생 못 믿을 것 같네요. 너무 힘들고 얘기를 할 곳도 없어 어떻게든 지금 이 답답하고 무서운 마음을 털어내보려 글을 씁니다. 정말 한순간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일을 저질러버린 저를 진짜 죽이고 싶네요. 저에게는 가깝게 지내는 사촌 동생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양쪽 부모님들은 맞벌이를 하시느라 바쁘셨고 저희 집과 이모, 할머니 댁은 다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바쁘신 부모님을 대신해 항상 어린이집이 끝나면 할머니네 가서 같이 놀면서 있다가 부모님들이 퇴근을 하고 데리러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촌동생과는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저희 둘 다 외동이었고 매일 둘이서 놀다 보니까 서로 친남매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동생이랑은 2살 차이가 나는데 어린이집부터 중학교까지 같은 곳을 다니다가 제가 고등학교는 남고로 갔는데 그때 사촌동생이 왜 남고를 가냐, 공학 가라, 그래야 나도 그 학교로 가지 하면서 엄청 울고불고 난리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약간 저한테 집착 아닌 집착을 하기는 했었어요. 동생은 그냥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항상 붙어 있었기 때문인지 대학교도 무조건 같은 대학교 갈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항상 웃어 넘겼어요. 같은 대학 가려면 공부나 열심히 해라 이러면서 웃어 넘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인이 되어서 대학에 갔고 인서울을 해서 독립을 시작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니 기대되고 설레었어요. 제가 서울로 갈 때 사촌 동생이 엄청 울었습니다. 2년 동안 어떻게 기다려? 대학 가도 꼭 자주 놀러 와야 돼? 울지 마. 서울 놀러 오면 되지. 조금만 기다려. 나도 꼭 오빠가 간 대학 갈 거야. 그래, 너도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나랑 같은 대학 갈 수 있어.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잘 될 거야. 제가 대학을 잘 간 편이라 더 열심히 공부해서 같은 대학 오라고 응원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저는 즐거운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고 학창시절 연애를 몇 번 했지만 대부분 얼마 못 가 이별을 통보받았어서 제대로 된 연애를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학 가면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보자 싶어서 소개팅도 많이 나가고 그랬어요. 그러다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서 6개월간 연애를 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연애를 하고 있었고 사촌 동생한테 연락이 왔어요. 오빠! 나 오빠랑 같은 대학 합격했다? 나도 이제 곧 서울 가니까 기다려. 그리고 나도 서울 가면 자취해야 되는데 그냥 오빠랑 같이 살까? 와, 축하해. 너 진짜 열심히 했구나. 근데 아무래도 같이 사는 건 좀 불편할 것 같아. 여자친구가 집에 자주 놀러 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랑 같이 지내는 건 나도 조금 불편해서. 지금 여자친구 때문에 나랑 같이 못 산다는 거야? 나랑 같이 지내면 월세도 아끼고 좋은데. 너무해, 오빠. 동생이 울어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미안해, 유선아. 나도 혼자 지내다 보니까 혼자 있는 게 편하고 집에 여자친구뿐 아니라 친구들도 자주 와서 놀 때도 있고 술 먹고 자고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많이 불편할 것 같아서 그래. 전화를 끊고 나서 사촌 동생도 잠잠했고 저도 알바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몇 달이 지나고 사촌 동생이 서울이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오빠, 나 다음 주면 이사해. 그래서 오늘 이사할 집 다시 보고 청소도 할 겸 서울 왔어. 집 구했어? 어디쯤으로 구했어? 그건 이따가 보면 알 거야. 이따 보면 알 거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알바 끝나고 집에 도착해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데 옆에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사촌동생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짠! 나 옆집으로 이사 왔지롱. 마침 집 나온 거 있길래 바로 계약했어. 잘했지? 옆집에 오빠 있으니까 무섭지도 않고 든든할 것 같다. 아, 응, 잘했네. 깜짝 놀랐다. 처음 독립해서 시작하는 타지 생활이니 무서울만 하지 싶어 옆집으로 이사 왔다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사촌 동생은 이사를 왔고 저는 이사를 도와주고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집 주변 구경 좀 시켜달라고 해서 구경하고 근처 맛집에서 맛있게 점심을 먹었어요. 그리고 저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야 된다고 하니 못 가게 하더라고요. 여자친구랑 요즘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가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권태기가 온 건지 여자친구가 연락도 뜸하고 요새 계속 바쁘다면서 못 만났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갔는데 여친이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미안한데 헤어지자더군요. 잘 지내라면서 갔습니다. 요즘 마음이 떠난 것 같긴 했지만 다른 남자가 생겨서 그런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며칠간 술을 엄청 먹으러 다녔어요. 사귄 기간이 엄청 길거나 한 거는 아니었지만 제가 처음으로 오래 사귄 여자이기도 했고 많이 좋아해서 그런지 이별 통보를 받으니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매일 부어라 마셔라 했습니다. 하루는 집에서 혼자 술을 먹고 있었어요. 사촌 동생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많이 힘들어하니까 같이 술 마셔주겠다고 왔더라고요.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이렇게 공상인 모습 보여주기 쪽팔리다야. 원래 사람이 사랑에 있어서는 다들 한없이 약해지고 그러잖아. 괜찮아, 이해해. 동생이 위로해주면서 같이 술을 마셨어요. 자기 성인 되고서 지금 처음으로 술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술을 꽤나 잘 마셔서 놀랐습니다. 사촌 동생이 위로를 잘해주어서 저는 계속 신세한탄을 하면서 술을 마셨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면서 술을 많이 마시자 저를 안아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오빠, 좋은 인연 금방 다시 생길 거야. 너무 힘들어하지 마. 야, 고맙다. 그래도 동생이라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네.
하면서 품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동생과 눈이 마주친 순간 사촌 동생이 나 오빠 좋아해 하면서 입을 맞춰오더라고요. 많이 취하기도 했고 분위기가 사촌 동생을 밀어낼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키스를 했어요. 술은 이성의 끈을 모두 놓아버리게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동생은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술이 깨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옆에서 자고 있는 사촌동생을 보니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저는 얼른 옷을 갈아입었고 동생을 깨웠습니다. 유선아, 내가 진짜 미안하다. 너무 많이 취했었나봐.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오빠,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우리 서로 사랑해서 그런 건데 왜 미안해? 미안해. 그냥 술이 취해서 실수한 거야. 정말 미안해. 그러니 사촌동생이 돌변하더라고요. 나 그럼 우리 부모님이랑 이모한테 다 얘기할 거야. 그냥 우리 둘 다 취해서 한 실수야. 그냥 없던 일로 생각하고 지내자. 너가 나 보기 불편할 것 같으면 내가 이사할게. 나는 실수 아니야. 나 오빠 좋아해. 예전부터 좋아했어. 그래서 내가 오빠랑 같은 대학 다니려고 얼마나 악착같이 공부해서 합격한 건데. 저는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저한테 좋은 감정이 있는 거는 알았지만 그냥 정말 우리는 남매처럼 자라왔으니까 그런 애정인 줄 알았지 이성의 감정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우리 둘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전 도저히 사촌 동생이 여자로 보이지 않았어요. 유선아, 어떻게 그러니? 진짜 미안하다. 나 온 집안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다 얘기하고 대학에도 소문 다 낼 거야. 정말 눈빛이 무서웠어요. 진짜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저는 일단 사촌동생이 원하는 대로 해줬어요. 대학 가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가겠지. 그때까지 기분 맞춰주면서 지내보자 싶었습니다. 사촌동생은 저랑 연인처럼 지내길 원했고 저는 그런 사촌동생한테 맞춰가며 지냈습니다. 사촌동생은 자주 하기를 원했어요. 키스하고 할 때마다 제 마음은 점점 무거운 무언가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정말 후회하지 말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라며 설득했지만 그럴 때마다 사촌동생은 저를 협박했습니다.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무서워졌어요.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 걸까요? 어디 멀리 해외라도 가고 싶은데 그래도 쫓아올 것 같고 떠난다고 한들 가만히 있지 않고 저를 쓰레기로 만들 게 분명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죽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정말 술 취해 한순간의 실수로 제 인생은 나락으로 빠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행에 다니는 30대 여자입니다. 아직 결혼은 안 했고 솔로예요. 얼마 전 회사를 다니면서 있었던 일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서 어디라도 털어놔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적어보네요. 한 2달 전부터 저희 지점에 자주 오는 고객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40초 되는 남자인데 돈이 많은 고객이라 저희 지점 VIP입니다. 예금도 몇십억씩 넣고 보험 상품도 있는데 몇 개씩 가입하고 지점 입장에서는 완전 VIP 중에도 VIP죠. 최근 이쪽으로 이사를 온 건지 2달 전부터 저희 지점이랑 거래를 했습니다. 제가 대부분 응대를 했는데 항상 올 때마다 웃기지도 않은 농담을 하고 굉장히 껄떡대는 느낌을 받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응대를 할 때마다 조금 불편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아, 저 인간 또 왔네 이러면서 속마음과는 다르게 웃는 얼굴로 맞이하고는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도가 지나치더라고요. 미주씨, 오늘 일 끝나고 뭐해요? 네? 아, 저 오늘 친구랑 약속 있어서 저녁 먹으러 가요. 남자? 아니요, 그냥 여자인 친구예요. 에이, 남자죠? 아니에요.
미주 씨 남창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친구랑 남자들 꼬시러 가는 건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에이, 농담. 미주 씨 화난 거 아니죠? 네, 아니에요. 처리 다 됐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미주 씨 기분 풀고요. 내일 또 올게요. 네, 안녕히 가세요. 매번 와서 시덥지 않은 소리를 해대면서 갔어요. 자꾸 ATM기에서 충분히 빠르게 업무 처리가 가능하고 정말 작은 입금액들을 나눠서 매일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앉아서 쓸데없는 말을 하고 갑니다. 매번 팀장님한테 어떻게 좀 해달라고 눈치를 보내고는 하는데 그냥 다들 무시해요. 괜히 심기 건드렸다가 거래 끊기면 손해니까요. 그냥 저보고 참으라고 하더라고요. 미주씨, 오늘은 뭐예요? 저 오늘 너무 피곤해서 집에 일찍 들어가서 쉬려고요. 내가 피로 싹 풀리게 해줄 수 있는데 오늘 나랑 저녁 먹을래요? 아니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요. 거참 미주씨 너무 튕기시네. 한두 번도 아니고 밥 한 번 먹어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사적으로 고객님들이랑은 거리를 두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요. 죄송합니다. 뭐 그리 대단하다고 고객이랑 거리를 둬? 기분 나쁘네. 맨날 이 남자 저 남자 다른 남자들 만나고 다닐 거 아니야. 그거랑 나랑 같이 저녁 먹는 거랑 뭐가 다르다고 이렇게 정색을 하면서 말해? 고객님, 죄송하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말 좀 가려가며 해주세요. 저 그렇게 남자들 막 만나고 다니는 사람 아니고요. 고객님이랑 따로 저녁 먹을 생각 없습니다. 업무 처리 끝났으니 이만 가주세요. 다른 고객님 기다리셔서요. 말하는 거 봐라. 이쁘다 해주니까 말하는 싸가지 보소. 내가 거래 끊는다고 하면 너 어떡할래? 그때도 이렇게 당당하고 싸가지 없게 네가 나한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고객님, 진정하시고요. 야, 여기 상무 나오라 그래. 직원 교육을 이따위로 하는 게 말이 돼? 뒤쪽에 있던 상무님이 와서 고객을 데리고 VIP실로 가더라고요. 옆에 있는 언니는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화장실이라도 잠깐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짜증이 나서 화장실에 가 손을 씻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창구에 앉아서 고객을 응대했고 한참을 들어가서 얘기하고 나와서는 제가 있는 쪽을 쳐다보며 비웃으며 나가더군요. 비웃는 그 얼굴을 보는데 기분이 더러워졌습니다. 업무가 끝나고 다들 퇴근시키고 상무님이 저를 VIP실로 들어오라고 불렀어요. 이미주 씨, 왜 괜히 사람 심기를 건드려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상무님, 그게 아니라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매번 선 넘는 말들 한다고요. 그 몇 마디 한 게 뭐 그리 기분 나쁘다고 그래, 그 사람이 예금 얼마나 넣었는지 알잖아. 그거 당장 뺀다고 난리야. 보험도 다 해지한다고 하고. 그러면 우리 손해가 얼만지나 알아? 사람이 왜 이렇게 생각이 짧아. 내일 일찍 퇴근시켜줄 테니까 고객 찾아가서 사과하고 다시 마음 돌려놓고 와. 상무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엄연히 제가 피해를 계속 입고 있는 건데 왜 제가 잘못이라는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그 고객, 우리랑 거래 끊는다고 하면 이미주 씨 여기서 계속 일할 생각 접어야 돼. 미주 씨 당장 자르라고 난리도 아니야. 이거 컴플레인 계속 커지면 진짜 미주 씨 자리 보존 못해. 잘 생각해.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그래, 잘 생각해 미주 씨.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사과하면 끝날 일이야. 알겠지? 네, 가볼게요. 정말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사과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돈 없는 제가 죄인 거죠. 다음날 출근해서 일에 집중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시간이 흘러갔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마감하자마자 상무님이 먼저 퇴근하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 고객 전화번호도 전해줬습니다. 약속 장소랑 시간을 알려줬는데 도착하면 연락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하고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왔어요? 네, 고객님 저번에는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요즘 힘든 일이 있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했나봐요. 죄송합니다. 에이, 언제까지 그렇게 고객님 할 거야, 어? 왜 이렇게 거리를 두고 그러냐? 그래도 그건 좀... 오늘 사과하러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식이면 나 그냥 가고. 만수씨, 죄송해요. 그것 봐, 이름 불러주니까 얼마나 좋아. 밥 먹어야지. 밥 먹으면서 술이나 한잔 하자고. 네, 제가 살게요, 그럼.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내가 밥이나 얻어먹고 그럴 것 같아? 내가 살 테니까 따라와. 저는 이 인간 비위를 맞추느라 애를 썼습니다. 괜히 비위 거슬리게 하면 또 거래를 안 하니 뭐니 난리를 칠 게 뻔하니까요. 차를 타고 나가더니 곱창집에 데리고 가더라고요. 술 마시면서 한참을 혼자 떠들어댔습니다. 전처가 바람이 나서 내가 이혼을 했잖아. 아주 개털로 내쫓았어. 그래서 이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미주 씨를 딱 만났지 뭐야. 여자를 내가 이제 안 만나려고 그랬는데 미주 씨를 본 순간 딱 느꼈지. 우리는 운명이라는 걸. 운명이요? 그래. 미주 씨가 날 보더니 환하게 웃어줬잖아. 딱 느꼈지. 이 여자 나한테 마음이 있구나. 근데 왜 그렇게 튕기고 그래? 뭐, 밀당 그런 거야? 아니요, 고객님 뭔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또 고객님. 이름 부르라니까? 네, 만수씨.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모든 고객님께 웃는 얼굴로 응대를 해요. 참, 속이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자, 술이나 먹자고. 아내가 바람이 나서 이혼한 충격이 컸던 건지, 원래 이런 사람인 건지, 혼자 아주 착각 속에 빠져서 사는 걸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떠들어대는 소리를 들어주며 술을 마셨어요. 다 먹었으면 일어날까? 네. 곱창집을 나오는데 어깨동무를 하더라고요. 저 만수씨 많이 취하셨나봐요. 어깨동무 하시는 건 좀... 어허, 술 잘 마셔놓고 왜 이러나? 또 자꾸 이렇게 선 그을 거야? 저는 어깨동무를 한 채로 차에 데려다 놓고 대리를 불러주고 집에 갈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차가 있는 쪽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더라고요. 저 만수씨,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무슨 소리야? 우리 2차 가야지. 2차요? 저 시간이 너무 늦어서 저 집에 가봐야 해서요. 아니, 내 마음이 다 풀려야 되는 거 아니야? 얼른 따라와. 가자는 곳으로 갔더니 모텔 앞에 멈춰 서더라고요. 만수씨,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네요. 더 이상 실수하지 마시고 저는 이만 가볼게요. 참, 미주씨 왜 이렇게 생각이 짧아? 이대로 가면 내가 뭐 내 기분 다 풀렸어 하고 있을 것 같아? 지금 그냥 가면 나 내일 당장 가서 모든 걸 다 해지할 거야. 그렇게 알아. 이제 어린 나이도 아니잖아. 어디 가서 이런 번듯한 직장을 얻을 거야? 다들 젊은 애들 쓰지. 이제 미주씨도 어디 가서 일자리 구하기 만만치 않은 거 알잖아? 지점 바꿔서 일한다고 하면 내가 거기 또 쫓아갈 거야. 우리 오늘 좋은 시간 보내고 서로 좋게 가자고. 이 인간이 말을 하는 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닌 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제가 다른 은행으로 간다고 해도 따라올 것 같았어요. 오늘 하루로 이 인간이랑 모든 인연이 끊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오늘 하루가 끝이에요. 저희 지점에 오셔도 다른 직원분한테 업무 처리 맡기세요. 그리고 제가 만약 지점을 옮겨달라고 해서 가게 되면 절대 따라오시면 안 돼요.
알겠어. 걱정하지 마. 들어가자고. 그렇게 이 인간과 모텔에 들어왔습니다. 모텔에 들어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달려들어 키스를 했어요. 당신 처음 본 순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보자고. 그렇게 악몽 같은 시간이 흐르고 체력을 다 써서 지친 건지 뻗더라고요. 저는 바로 그곳을 빠져나와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울었어요. 택시 기사님이 걱정스레 묻더라고요. 무슨 일 있냐고요. 저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집 앞에 도착할 때까지 숨죽여 울었습니다. 다음날 출근을 하니 상무가 불러서 갔더니 어제 사과 잘 받았다며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수고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다른 지점 자리 생기면 바로 보내달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상무는 일도 잘 해결됐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웃는 얼굴로 마주치지 못할 것 같다고, 차라리 다른 지점으로 보내주면 이런 트러블이 없을 것 같다고 얘기했고, 상무는 알겠다고 자리 생기면 바로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인간은 얘기했던 대로 제 창구 앞에서 업무를 보지 않고 이제는 바로 VIP실로 들어가서 업무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지금 저는 다른 지점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부디 이런 인간을 만나지 않고 여기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지우고 살아가고 싶어요. 저 잘할 수 있겠죠?